대구 경북 지역 3선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견제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에서 신도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달 말 개통되면서 신도시 도로망이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우 소비가 늘어났는데 싼 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정육점형 식당이 한우 소비 바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공간 자체를 여백 삼아 만든 작품 전시회에 꾸준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올라서 덥겠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북동 산간 지역과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늦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공기는 제법 선선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금세 올라 한낮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단 볕은 뜨거워도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라 그늘에 있으면 제법 견딜만 하겠는데요. 그래도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시원한 옷차림으로 더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북 북동 산간과 경북 동해안에는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 위치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경북 지역 3선 자치단체장들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자치단체장 출마에 제동을 걸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3선 자치단체장은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 임병헌 남구청장 등 3명입니다. 단체장은 3번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명의 구청장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곽대훈 달서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은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고 임병헌 남구청장은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선 단체장들이 최근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각종 행사 참석도 잦아 벌써부터 지지세 확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도가 단체장들이 훨씬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부담스러워하죠. 지명도가 저보다 훨씬 높다고 봐야죠. 구미와 김천, 영천, 청송 등 경북의 3선 단체장들도 자천, 타천으로 출마 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입니다. 새누리당이 행정공백과 보궐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단체장이 출마하면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이 잡히는지에 따라 단체장 출마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단체장들이 이제 국회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업무를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 기준에다가 페널티 주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대강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체장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출마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단체장 사퇴 시한인 오는 12월 초까지는 물밑 움직임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내수 부진에다 메르스 여파로 전세버스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또 메르스 확산 사태로 2년 전과 비교해 수요는 절반으로 줄었고 매출은 70% 정도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월호 관련 신용대출이 이미 있어 이마저도 큰 도움이 안 돼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조합은 최근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소득을 했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자 지역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대구 사무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현행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외지업체의 지방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라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지금도 경북 건설 시장에서 70% 이상을 외지 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면서 지역 영세업체를 조금이나마 보호하는 조례를 규제라며 폐지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동에서 신도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3년간의 공사 끝에 이달 말에 개통됩니다. 하회마을 쪽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다음 달에 개통되는 등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도로망이 속속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석준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왕복 6차선의 신도청 진입로가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안동과 예천을 잇는 34번 국도에서 갈라져 나와 2.7km를 내달리면 바로 신도시와 연결됩니다. 막바지 포장과 조경, 교통시설물 설치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회마을 방향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회로 구간도 8월 말까지 완공을 해서 도청 이전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회마을 삼거리는 새로운 도청 진입로와 만나는 지점으로 약 100여 미터를 옮겨서 사거리 교차로로 확대됩니다. 두 도로의 완공으로 신청사 이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신도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예천 읍내와 신도시 서쪽 지역을 잇는 8.5km의 세 번째 진입도로도 내년 6월 준공되면 신도시 동쪽과 서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 1단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경상북도는 의성, 안개 등 신도시 남쪽에서 진입하는 도로 3곳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하고 내년도 설계 예산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에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이 4억 4,7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를 비롯해 지방소득세의 과표가 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5월 말 기준 2만 2천여 건에 4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0,000원 이하가 78%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소액이라서 제때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환급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나 방문 안내를 통해서 환급금을 찾아줄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기존 가구별로 가입하는 탄소 포인트제와는 별도로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탄소 포인트 아파트 단지별 가입제를 추진합니다. 대구시는 가입한 아파트 단지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8% 이상 줄일 경우 평가를 실시해서 5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17만 5천 가구가 개별 탄소 포인트제에 참여했고 지난해에는 8억 3,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한우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최대 한우 산지인 경주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닌데요. 싼 값에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이른바 정육점형 식당이 한우 소비 바람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 축협이 2년 전에 문을 연 정육점형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정육 코너에서 좋아하는 부위의 고기를 구입한 뒤 바로 옆 식당에서 구워 먹습니다. 품질 좋은 한우를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 찾는 사람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골라 먹으니까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 지역에는 이런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정육점형 식당이 올 초 안강에 새로 생겨 모두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경주 축협에서 연간 생산하는 한우 4,000마리 가운데 2,300마리가량이 이들 식당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2014년 대비 올해 한 10%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정육점형 식당은 2008년 75개에서 250개로 3배가량 늘어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한우고기 소비량은 54만 2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늘어나 올 들어 산지 한우값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식육점형 식당이 한우 소비의 견인차 역할로 FTA로 힘든 축산 농가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북한 게시물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지난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지역 교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문건이나 영상물들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들이어서 이 자료들의 단순한 게재가 국가의 존립, 안전, 기본 질서에 해악이나 위험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1일 공청회에서 내놓은 교원 평가제도 개선 방안은 교사를 돈과 관료적 통제에 가두려는 계약이라며 성과급과 교원 평가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공청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교육부 안대로라면 성과급 평가를 교원 상호 평가로 대체해 교원 간 갈등을 키우고 개인별 차등액도 더 커지게 해서 교원 사기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통의 미술 작품은 그 작품만을 위한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시 공간은 본래 작품을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를 여백 삼아 캔버스 삼아 만든 작품이 꾸준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검고 네모난 천 같은 것들이 한 줄로 늘어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아래 먹물로 가득 찬 네모난 수조는 거대한 벼루를 연상시킵니다. 작품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전시장 유리를 통해서는 푸른 산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작가는 전시장 유리를 통해 보이는 경치를 캔버스 삼아서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으로 크게 한 획을 그려놓았습니다. 바깥이 내다보이는 풍경 위에 큰 그 붓을 먹선을 하나 길게 긋는 듯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작가를 세상에 알린 폭포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점 하나 찍히지 않은 순백의 천들이 먹물 위에 매달린 채 하늘 그립니다. 가장 간결한 형태로 폭포가 수직으로 쫙 내려오는 선을 가장 간결하게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면서도 폭포가 주는 그 힘을 뿜어보려고 했던 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작품은 보는 이에게 긴 여운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이 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산업용 섬유협회인 텍스클럽텍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텍스클럽텍은 앞으로 섬유기술 협력, 현장 실습, 연수교육과 국제 공동과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두 기관이 협력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텍스클럽텍은 이탈리아의 고성능 섬유 제조 100여 개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인테리어와 보호복, 메디컬과 관련된 섬유를 개발합니다.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이 광주은행 본점에서 달빛 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은행은 봉사단 자매 결연을 통해서 농촌 일손 돕기를 함께 진행하고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발하게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은행은 본점 갤러리에 영호남 작가 교류전을 열고 그룹 사회보에 달빛 동맹 내용을 담는 등 지역 간 경계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공기가 제법 선선한데요. 낮에는 기온이 금세 오르면서 한낮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단 볕은 뜨거워도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라 햇볕을 피해 그늘에 있으면 그나마 견딜만 하겠는데요. 그래도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더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경북 북동산강과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대구가 19도, 청도는 16도로 아침 공기가 제법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현재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북부 내륙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봉화의 경우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4도로 다소 서늘하겠고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등산지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겠고요. 설악산은 오전에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까지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